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가 마감이 되었어요. 한 주가 살짝 아쉽죠. 4% 대로 마감을 했고 또 전주에와 합쳐서 한 10% 정도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간의 단기적인 하락세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꽤나 큰 상승을 좀 만들어 주다가 한 번의 고점 신호와 함께 조정 구간을, 또 조정 구간에 대한 저점이 좀 떨어지는 한 6%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쉽죠. 사실 이 상승 추세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나오기 전까진 상승을 유지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에이펙 행사나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재료에 대한 소멸로 좀 인식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한 주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또 우리나라 시장이 이 미국 선물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오늘 하락을 계속 나타내다가 딱 오후 1시 40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보면은 딱 미선물 시장이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 코스피도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아쉬운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 미국의 증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는 그냥 원래 기존에도 그랬지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결국 미국 시장이 올라야 포스코 표점이 올라가는 거고, 미 시장이 올라야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최근 코스피가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오늘 또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개파락을 띄우고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저점 바닥을 우리가 리테스트한다 합니다. 리테스트.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이 바닥이 진짜 어디인지, 또 그런 테스트하기 위한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말고도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맞아요. 뭐 마냥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 저도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그리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하거나 조금 더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가 나타나고, 그걸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서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뭐가 남았을까, 또 이 미국 시장, 미 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프리 시장에서 또 떨어지고 있죠. 만약 오늘 마감이 나스닥이, 특히나 이걸 볼게요. 한국 ICO지 ETF 시장이 5% 그냥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 본장까지 만약 말아 올리지 못하고 끝나면은 다음 주 또 난리 납니다. 그런데 다음 주 만약 난리 난다, 혹은 한 번 더 떨어진다, 보다 여러분들 변동성은 우리에게 기회다. 그 기회라는 의미가, 이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만한 타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뭐 포스코 패치하면 오늘 무슨 내용이 나왔고, 무슨 기사가 나왔고, 무슨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고가 의미가 없죠. 네. 아무리 호재가 나왔어도 오늘 이 흐름은 똑같았을 거예요.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볼게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20선 이탈과 함께 다 급락이 나왔잖아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그래서 결국 이 섹터가 올라와야 돼요. 홀딩스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 차트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흐름을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자, 이게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좀 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은, 홀딩스는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눌리다 보니까 이 하락을 주도했던 게 포스코 홀딩스였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눌려도 사람들이 그래도 더 대형 주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은 물론 시총이 적은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20선을 이탈하게 되잖아.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개인들은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막 하거든. 근데 오히려
이런 20선을 이탈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이탈됐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매도가 이런 데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숫자로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외인과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하는, 네, 눈에 보이는 숫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여기서도 이 AI 거품론, 고용 불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AI 거품론이나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은 뭐다?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다. 결국 반도체와 AI가 이끌어왔던 이 시장이, 과열됐던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니까 그냥 기사나 언론들은 이런 것들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열됐던 부분들이 끝나면 저는 이 시장은 지금 2차 전지는 우리가 AI와 묶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시장의 수급이 이제 AI 쪽 파생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순환매가 좀 더 돌면은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시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13일 날 CPI 발표죠. 이 CPI 발표가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단기적인 방향성이 우리에게 매수던 매도던 한 번은 대응할 만한 타점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차트를 좀 보면요. 결국 다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기적인 파동과 단기적인 파동, 또 이 장기적인 파동의 3파동 고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이 3파동 고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고, 이 3파동 고점은 이 저점 바닥부터 이 마이너한 파동에 따른 고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이 마이너한 파동의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제가 보고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만약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절호의 또 매수 찬스가 있을 것이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1차적인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 시기가 딱 이런 시기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타점과 홀딩스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등락폭들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뭐 30% 수익을 볼 거 우리가 50%, 80%, 100%대까지 제가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러한 대응들이 조정이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만큼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키거나 영상을 좀 빨리 찍어 드릴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막 장중에 일도 하고 바쁜데 유튜브 영상을 매번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땐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알림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2번, 많으면 4번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잘 받아봐도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요.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해 나갈 거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히 저장을 좀 해 놓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런 그림들을 그려 나갈 건데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저에게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다 단돈 1,000원짜리든 아니면은 뭐 1,000만 원짜리든 다 철회를 할 겁니다. 저는 받고는 싶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이걸 매번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있어서 그래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저에게 아니 너 혼자 잘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왜 공유하느냐? 그런데 저는 혼자 잘하고 있고, 이미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잘하고 있고, 또 미증시나 코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증시나 코인도 지금 저는 무조건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저희 구독자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퓨처엠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분위기,
또 잡을 만한 종목들 또는 코인 시장에서도 잡을 만한 코인들, 미 시장에서 또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방에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는 다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이야기해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저는 인생은 세옹지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할 때마다 매번 손실 보고 빚만 쌓이던 딱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 또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게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란 드라마에 제가 어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할지,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